양극재랑 에너지 밀도랑은 어떤 관련이 있어서 계속 양극재를 강조하시나요? 양극재란 거는 이제 뭐냐면은 양극이 있고 음극이 있고 그 사이에 이제 그 리튬 이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충방전되는 이제 그런 형태거든요. 양극에서 리튬 이온을 얼마나 많이 붙잡아 둘 수 있느냐 하는 게 이제 양극의 역할이고요. 그게 이제 산화 금속하고 리튬하고 이제 붙여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산화 금속이 얼마나 많은 리튬을 붙잡아 놓고 있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에너지 밀도가 결정이 되고 그게 이제 배터리 성능하고 직결되는데 그 산화 금속이 이제 옛날에는 LCO라 그래서 이제 리튬 그다음에 리튬 코발트 산소 그러니까 리튬 산화 코발트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던 거고요. 근데 이제 코발트가 가격이 좀 비싸고 그다음에 에너지 밀도를 좀 더 높여야 되겠다 해서 이제 코발트 부분은 쪼갠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삼원계 코발트가 세 개로 갈라진 거예요. 이제 NCM이면은 니켈, 코발트, 망간 이런 형태로 해서 이제 뒤에 산소는 있고 리튬은 당연히 있고 리튬, NCM, O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형태로 되는 게 이제 양극재고, 그 NCM 같은 경우 어떻게 된 거냐면 이제 니켈, 코발트, 망간에 이제 가루들이 있습니다. 가루들을 잘 혼합을 해서 그걸 이제 가마에 잘 구우면 굽다 잘 여러 번 한 수만 번 굽다 보면 기적이 발생해서 그냥 구우면 돼요. 네, 그냥 열심히 구워봐야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요렇게도 한번 구워보고 요렇게도 한번 구워보고 요렇게도 한번 구워보고 한 수만 번 한 10년 동안 열심히 구워보면 지금 원하는 우리 에너지 밀도에 이제 그 전기적 화학적 특성을 가진 양극재가 탄생하는 거고 그 양극재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 에코프로비엠이 이제 이동철 회장이 하신 말씀이 이게 이제 이 배터리 사업은 경험 사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이제 바로 그런 거고요. 에코프로비엠이 양극재 사업에 뛰어들어갔고 성과를 내기 시작하는데 총 12년 4개월이 걸렸거든요. 12년 4개월 동안 그 NCM 아까 말씀 니켈, 코발트, 망간 가루를 섞어갖고 이렇게 한번 구워보고 저렇게 한번 구워보고 이렇게도 구워보고 하는 거를 이제 12년 4개월 동안 하다 보니까 하나가 딱 생긴 거야. 그거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근데 그러면은 아까 그거를 발전하는 과정에서 예. 한국 기업들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한국 기업 외에 다른 나라 기업들은 이런 걸 안 하고 있나요? 일본도 하고 있고 중국도 하고 있고 한국도 하고 있는데 네. 그 세 3국 중에서 이제 가장 그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분야가 바로 그 양극재 분야입니다. 아, 다른 분야보다도? 예, 다른 분야보다도 이제 니켈 함량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러면 에너지 밀도가 높아지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많이 들어보셨을 이제 하이니켈 기술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한국의 기술 수준은 이제 니켈을 90% 이상까지 들어가는 이제 울트라 하이니켈 기술까지 지금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에 비해서 일본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하는 데는 이제 니켈 함량이 뭐 60%, 80%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아까 에너지 밀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제 니켈이 80% 들어가면은 에너지 밀도가 255W/kg 정도가 되고 90이 넘어가면은 305W/kg이 되거든요. 와, 많이 차이 나요. 많이 차이 납니다. 예, 그게 이제 대략 보면 한 30% 차이 나잖아요. 30% 차이 난다는 얘기는 뭐냐면 똑같은 용량일 경우에 니켈 90% 들어가는 게 30% 가격이 더 저렴하다는 거거든요. 이제 성능은 동일한데 누구 거 사겠습니까? 당연히 30% 저렴하고 예, 하죠. 그래서 한국이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에코프로비엠이 지금 올해 들어갔고 한 150% 이제 오른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 일본하고 중국 분들도 예. 이렇게 계속 더 굽다 보면 90% 이상이 나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동안 한국은 뭐 95%가 되겠고. 그렇죠. 근데 예를 들면 지금은 80%와 90%니까 차이가 많이 나는데 95%와 96%가 되면 차이가 거의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순간은 언제쯤일 거라고 예측하세요? 분명히 그 순간 서로 발전하다 보면 이 차이가 점점 좁혀지는 순간은 올 텐데 한국이 우위를 갖고 있더라도 영영 불가능할 겁니다. 왜요? 예. 그게 이제 그 90% 수준까지 올리는 기술이 이제 고려청자의 비색을 이제 그 구현해내는 기술하고 거의 동일한 급의 엄청나게 어려운 기술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고려조에 이제 고려청자의 비색 그 고려청자가 엄청나게 비싼 가격으로 그 전 세계에 많이 팔렸던 이제 고가의 기중품인데 당연히 중국 애들도 그 청자의 비색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욕심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기 뭐 송나라나 원나라나 이런 그쪽 도공들도 실력이 만만치 않으니까 열심히 구워봤지만 500년 동안 결국 비색은 못 냈거든요. 그 정도 난이도입니다.